그래서 지금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디파이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좀 느끼기로는. 그쵸, 그쵸. 근데 네, 복지사님은 맞습니다. 이제 디파이 쪽을 또 파셨던 분이기 때문에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디파이 관련되신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복지사님 채널과는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기초부터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걸 좀 까시고. 그쵸, 그쵸. 시청자층이 다르니까 이제 뭐 알고 계시던 그 수준도 다르고 뭔가 그쵸. 내가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코인복사님 텔레그램 방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텔레그램 방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아, 이거 내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잘 이해 못하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는데, 가끔 뭐 이해 못하는 거, 뭐 새로 나온 코인인데, 뭐 음, 어떤 새로 나온 디파인데, 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제 머릿속에 하얗게 되는 좀 그런 상황이 그쵸. 많이 약간,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의사분들 보면은 의사분들끼리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언어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런 거, 예, 그런 거 같은 전문적 약간 그런 용어. 게 돼버린 거죠. 예. 아,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코인 목사님한테 이렇게 과외를 받으면서 좀 많이 배웠잖아요. 요즘에 통화도 많이 그쵸, 하고. 그쵸, 그쵸. 예, 예, 저는 예. 그래도 좀 이해가 좀 어느 정도는 된 편인데, 이제 코인 목사님께 과외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진짜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하려면 좀 그쵸, 그쵸, 걸려요, 그쵸. 시간이. 근데도 방송 짧지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코인 목사님을 제가 특별히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와, 질문 시간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서 좀 이따 드릴 거예요. Q&A 시간. 그때 좀 모르셨던 거 질문하시면서 많은 것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복지사님의 있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지사님보다 더 큰 수익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많이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셔야죠. 예. 21년엔 많이 많이 버셔야죠. 아, 그쵸. 이미 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쵸. 예, 뭐, 아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옛날에 작년 여름인가? 봄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때 네, 제가 에이다가 되게 저점일 때 이제 에이다 연금 영상 했었는데, 네. 그때 그걸 누가 어떤 분이 거기다가 6억을 넣어 놓으셨다고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에이다 6, 50원대. 6억. 지금 얼마 예, 버신 그리고 건가요, 그러면은? 뭐, 실버타운 들어가셨죠, 뭐. 아, 6억을 넣는 것부터가 그때, 이미 뭐 큰 부자이신 거죠. 뭐 웬만하면 뭐 다 뭐 저 직장 다니신 그거 분들은.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를 더 믿어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야. 그것처럼 뭐 저도 XRP에 그렇게 뭐 거의 뭐 손모가지를 건 거니까. 그쵸. 며칠 전에 손모가지 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리플마니아 몰빵했다고. 몰빵도 아닌데. 그냥 이더리움 팔고 대충 넣어놨다는 이더만 건데. 바꾼 건데.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 일단 복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디파이와 일반적인 코인들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유, 신사님 감사합니다. 복지사님 2018년부터 잘 보고 있다고 또 후원해 주셨네요. 그, 디파이는, 그러니까, 일단 디파이가 탈중앙 금융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탈중앙 그렇죠. 금융이라는 건 이제 중앙에 누군가가 이제 나를 연계해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제 모든 걸 다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펀드사들이 있잖아요. 펀드사들. 네. 펀드사들이 이제 돈을 받아서 나 대신 이제 펀드를 굴려주고 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그쵸. 이제 그 펀드사들이 원래는 중앙기관에서 했었어요. 원래는 중앙기관에서 해주고 이제 그걸 받고 이제 수수료를 더 많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디파이 세계로 오면서 그거를 이제
펀드 매니저가 뭔가 자동화된 로봇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 로봇한테 네, 나는 이 돈을 이 펀드에다 굴릴 거야라고 입력만 하면은 네. 그 로봇가 알아서 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상담사랑 내가 상담을 해야 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로봇이 대체한다. 사람이 로봇이 대체한다. 이렇게 그쵸. 이제 로봇은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로봇이라고 한 거고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는 거죠. 음, 그렇죠. 스마트 컨트랙도 아직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스마트 네. 컨트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사람이 아닌 로봇, 블록체인 안에서 로봇이 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도 되겠죠? 그쵸.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인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자판기 같은 거죠. 내가 돈을 넣으면은 뭐 물건을 받는다. 이런 거가 이제 좀 복잡하게 코드가 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돈을 넣으면은 계약이 뭔가가 이렇게 되는.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쵸. 계약이 되고 이제 음, 이자가 불어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이제 계약에 써 있는 거고 이제 사용자들은 그 계약에다가 이제 자기의 자산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신 분들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 컨트랙, 똑똑한 컴퓨터가 계약을 그쵸. 맺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쵸. 투자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 그쵸. 그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로봇이 대체한다. 그래서 NCCC님,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디파이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일반 코인들과의 차이점이 그거 하나뿐인가요? 그 디파이라는 게, 그 얘기하다 말한 거죠? 디파이를 지금 그쵸. 말씀하신 거고? 그 일반 코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 거래소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하시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코인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그쵸, 비트코인을 샀다 그쵸, 팔았다, 라이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그쵸. XRP를 샀다 팔았다 이런 식인 건데 이제 디파이 세계로 오게 되면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산을 네, 활용해서 이 자산이 돈을 벌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핫한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다가 뭐 네, 어떤 상품이 있어요. 그 상품에서 이제 BNB만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그 BNB를 스마트 컨트랙트에다 올려놓으면은 이 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내 BNB를 굴려줍니다. 음, 이자가 좋은 곳으로 딱딱딱 굴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포함해서 나중에 이제 빼고 싶을 때 이제 출금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디파이와 일반 코인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내 음, 코인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스마트 계약이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좀 이해하려면은 일반 코인들은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만 그쵸? 샀다 디파이는 팔았다만 한다. 내 돈을 묵혀놓고 내 돈이 돈을 일을 하게 이자를 한다. 받으면서 이자를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돈을 굴리는 결국 본전도 찾고 원래 돈을 찾고 내 코인을 찾고 수익도 찾고 이런 그쵸?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약간 네. 일반적인 코인들은 트레이딩 개념이지만 디파이는 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맞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이자를 아, 가져오게끔 얘가 일을 시키는 거죠. 이 정도만 아는 것도 뭐 리플마니아가 뭐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쵸. 옛날에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도 몰랐던, 뭐 메타마스크도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뭐가 뭔지도 몰랐고. 이 근데, 세계는 에, 알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저도 좀 이해를 하니까 정리를 해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XRP 브릿지 그럼요. 역할처럼. 완전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또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코인들하고 다른 거. 그러면 이제 코인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디파이가 인기가 요즘에 많잖아요. 지금 여기 코인 마켓캡인데 여기 영상 보시면은 코인 개코인데 여기 보니까 네네, 네네네네. 차트 보니까 시총이 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디파이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지 복지사님이 생각하실 때 그거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디파이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사실 지금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뭔가 놀리지 않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더 굴려서 이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익의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거죠. 리스크는 더 클 수가 있는 건가요? 리스크도 클 수 있죠.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그냥 하드웨어 월렛에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금덩이를 금괴 그쵸. 같은 거를 이제 방바닥에다가 이제 구멍을 파가지고 넣어놓는 거랑 같은 거고요. 그러면 금이 불어나진 않죠. 그쵸. 하지만 이거를 이제 뭐 금 시세를 쳐주는 이런 뭐 금거래소 같은 거라거나 이제 금 예금 같은 거에 놓으면은 어쨌건 거기서도 예금 개념이니까 이자가 불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가만두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크는 전혀 없지만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고요. 그렇죠. 뭔가 리스크 테이크를 하더라도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디파이에서 수익을 크게 얻어가실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디파이도 아직 초기 시장인데 그 리스크라고 하면은 어떤 리스크가 좀 있을까요? 약간 좀 가격이 내려가면은 피해가 온다. 이런 리스크일까요? 사실 디파이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네. 탈중앙 거래소가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네. 그 유니스왑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유니스왑 같은 거에다가 이제 내가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보통 그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제 코인을 1대1로 넣게 됩니다. 이게 약간 심화 과정인데 제가 지금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코인을 1대1 가치로 이제 그 풀에다가 제공을 해요. 근데 이 코인이라는 게 네. 가치가 변동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풀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어느 한쪽은 올라가고 어느 한쪽은 내려가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이 리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풀 안에 있는 코인 개수가 내가 원래 넣었었던 거와 다를 수가 있어요. 음, 그런 면에서 이제 리스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걸 감내함으로써 이제 뭐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수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예 안전하려면은 진짜 그냥 뭐 요즘 암호화폐 예금 같은 거 많잖아요. 뭐 그쵸. 크립토닷컴이나 바이낸스의 언이라던가 뭐 크립스닷컴. 셀시우스라던가 이런 예금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은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편이죠. 그거는 업체가 먹튀를 하지 않는 한은 예, 내 코인이 수량이 줄어들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쵸.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량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게 코인의 변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디파이에다 넣어놨을 때 계약이 너무나 많잖아요. 계약을 성사를 할 때 종류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그런 리스크가 있는 투자도 있는 거죠. 숫자가 줄어들 그쵸. 수도 있는. 그런 종류가 있죠. 네네네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다면은 예금을 할 수 있는 크립토닷컴이나 넥소 이런 시파이라고 부르죠. 네네네네. 이 시파이 그쵸. 관련된 중앙금융. 네. 중앙금융 이쪽으로 예치를 하시고 이자를 받는 거 조금이라도 네네. 이런 방식은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아 일단 뭐 이 정도만 이해해도 뭐 일단은 성공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기 이게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정말 그냥 달의 표면만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야 이게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그쵸, 사실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긴 하거든요. 진짜 개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쵸, 건데도 지금 그, 이 정도인데. 그쵸. 이게 실제로 봐야지만 좀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게 말로 제 하기가 좀 어렵죠.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0달러만 가지고 그쵸, 100달러, 해보시면은 다 알아요. 100불, 100불. 100달러만 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 요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 막 한번 뭘 해보시면은 음, 그러면은 무조건 공부를 하시게 되거든요. 무조건 트라이. 저도 예. 잘 몰랐을 때 무조건 뭐 복지사님이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김치 코인에 들어가서 혼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저는 김치 하지 말라 그랬었죠. 아, 그 한국 또 그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김치라고 하니까 또 한번 어, 굴려줘야 또 그런 생각이 음, 들어가지고 한번 재미로 해봤죠. 김치. 저도 큰 금액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적은 금액으로 했는데 여기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쵸. 한번 하면서 배우신 거잖아요, 일단 예, 그거. 예, 그렇죠. 일단 복사님께 얘기를 듣고
저번에 실행을 한번 하려고 했었죠. 얌 파이낸셜 맞나요? 네네, 얌 파이낸스요. 네, 얌 파이낸스 하려고 했다가 저는 실패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김치에다가 한번 자서 풀을 한번 돌려봤었죠. 네. 우리 김치 남해남 뭐, 네 네,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남해남님하고 헝키님 성대모사 오늘 안 하고요. 20일 날 성대모사 대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코인과 일반 코인과의 차이점 이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련된 거 이제 말씀하셨고 100불만 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 요거 이제 말씀 한번 해주셨고 자 디파이 세계란 진짜 생태계가 넓잖아요. 근데 그쵸, 그쵸. 얼마나 넓은지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복지사님이 보셨을 때는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디파이 펄스라고 그 유명한 그 디파이 관련된 그 정보들이 모여 있는 그 디파이펄스닷컴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이제 한번 사이트 한번 보내줄 수 있나요? 예, 디파이펄스 pulse.com인데요. 제가 채팅방에다가 이거를 복사를 네, 채팅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여기 가시면은 그 디파이 관련된 그 랭킹이랑 이제 묶여 있는 금액이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이거 보면은 40 빌리언 US 달러가 지금 묶여 있거든요. 네, 여기. 예, 40 빌리언 달러가 묶여 있어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대부분이 다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이. 네, 그리고 지금 요즘 핫한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의 디파이가 또 있는데 음, 이게 또 요즘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바이낸스 앱에 가보면은 그런 디파이가 있는데 그게 맞나요?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그 바이낸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따로 만들었어요. 바이낸스 스마트 아, 체인이라고. 네. 저는 전혀 그 모르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이낸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디파이 언이라고 돼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저격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따로 만든 겁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전에 이더리움에서 유명했었던 뭐 연파이낸스라던가 뭐 컴파운드라든가 메이커다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도 이제 뭐 돌아갈 수 이름과 있게. 형태를 다르게 하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복지사님 약간 플레이어 네트워크하고의 약간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바이낸스. 그쵸. 뭐 제가 굳이 지금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지금 강남입니다. 강남. 네, 아주 노른자. 강남이고요. 그쵸. 강남에 이제 돈도 많이 몰려 있고 유동인구도 많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그 서초구 정도가 아닐까. 서초구. 네, 서초구 정도 서울에서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그쵸. 서울에서 두 번째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온갖 다른 것들이 있겠죠.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코스모스라던가 뭐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지금까지로서는 이제 1등 이더리움, 2등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3등이 이제 뭐 지금 엄청 싸움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작년 음, 여름까지만 해도 이제 트론이 거기에 낄 수 있냐 없냐 막 지금 막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안 어렵고. 돼, 나가리가 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음, 결국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치고 나와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지금 2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생태계가 정말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넓어진다라고 하는 게 예, 단지 예. 그냥 뭐 은행과 같은 비슷한 원리로서 넓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주식도 되고 뭐 부동산도 되고 모든 걸 끌어 당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
네, 지금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시도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나스닥이라던가 이런 데 있는 주식들의 그 지수를 끌어들여 와서 거기다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이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상상하지 못한 쪽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씩 지금 뻗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창 핫했었던 그 월스트리트 배트 있잖아요. 네,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만들어 온 그 스톤크라는 그 지수를 다시 크립토 버전으로 가지고 와서 이더리움 상에서 이제 매수하고 그걸로 이제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우마라는 토큰을 이제 파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계가 네, 좀 굉장히 다양하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여러 이러저러 다양하게. 지나. 네네네. 아, 이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진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둘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약간 코인화 해가지고 주식을 코인화해서 디파이 쪽으로 가져오는 시도가 가장 아,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주식을 토큰화해서 디파이에 넣어서 이것을 스테이킹을 받을 수 있는 요런 그렇죠. 예. 요런 원리로 가고 있다. 요즘 트렌드가. 예. 근데 이거 뭐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애플에서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애플 주식, 뭐 넷플릭스 주식 이런 거에 그 지수를 따와서 지수를 따와서. 토큰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다시 파밍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럼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실제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실제 주식을 토큰화하고. 그거는 뭐 구글에서 하든지 아마존에서 하든지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디파이가 아직은 미래에 사용이 되어 있진 않고 지금 그렇죠. 그 이더리움 세계 안에서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그쵸, 그쵸. 진짜 우리 사회 만약에 이제 미래에 이런 디파이 시스템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복지사님 보실 때는? 네, 네, 맞습니다. 이 결국엔 나중에는 형태를 변경해가지고, 네. 현물 시장이라든가 뭐 주식 시장, 부동산 이런 데도 저는 결국에는 손을 뻗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군요. 이게 참 아직까지는 코인 전체적인 시장, 뭐 디파이뿐만 아니라 코인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까지는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게 실생활에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미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쵸. 그,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면에서 좀 아직도 갈 날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가 코인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디파이도 그렇게 그쵸, 보시고 있는 것 그쵸.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디파이를 이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 코인 시장에는. 그래서 그쵸, 그쵸, 그쵸. 트레이딩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만 하시는 분들인데 디파이 네네네. 쪽에 투자하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탈중앙 거래소인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시니까 웬만하면은.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뭐 코인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조언, 만약에 컴퓨터 사용이 너무 어렵고 디파이 쪽에 투자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놓으신 게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 순위표거든요. 네, 이거 그죠? 이거. 네네네네. 이거 그래갖고, 아니고 요거 바로 앞에 네, 보이는 디파이 거. 스테이션, 네. 디파이 코인 스테이션이 이제 그건데, 마켓캡에서 디파이 누르시거나 여기 코인 개코에서 디파이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네. 그리고 네. 아까 누르고 계셨던 그 디파이 스테이션. 네, 디파이 스테이션은 켜놓을게요. 네네. 요런 게 이제 아무튼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돌아가는 건데, 네, 바이낸스. 요 생태가 지금 이제 4 빌리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4 네. 빌리언인데, 지금 아까 이더리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40 빌리언이에요. 네, 40. 딱 지금 바이낸스 10배. 스마트 체인이 이더리움에 지금 딱 10배가 안 되는 거죠. 1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이더리움
그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이제 뭔가 활성화되고 더 커질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기축인 BNB를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가지셔도 되죠. BNB를 가지는 이게 좀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네. 반대로 내가 이더리움 스마트 체인이 더 잘 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 잘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저런 모든 근반을 이더리움이 다 만든 거니까 이더리움에서 음. 수익을 보시는 걸로 작전을 짜셔도 되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아예 못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디파이를 네.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디파이가 부흥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차라리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얻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디파이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뭐 비싼 물건을 팔아서 내가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게 이제 디파이에 직접 뛰어드는 거라고 치면은 네. 이더리움을 매수하시면은 그냥 그 땅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쵸. 그 동네가 이제 장사가 잘 되고 유도인구도 많아지고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땅을 사가지고 수익을 보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강남 땅은 이더리움이고 그쵸. 서초구 땅은 BNB인 거고. 그쵸. 근데 이제 되게 현실적이고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했을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를 위험을 또 감수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단 말이죠. 컴퓨터가 활용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땅인 땅과 개념과 같은 그런 이더리움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더 리스크를 감소하고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맞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디파이 누르면은 뭐 체인 링크도 있고 유니스왑 코인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네네,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더리움에서 유니스왑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네, 유니스왑을 우리가 진짜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잘 못하시는 분들 그쵸, 유니스왑의 그쵸. 코인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유니스왑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유니스왑을 매수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플레어 네트워크가 잘 될 것 같고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스파크 토큰을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가 직접 발 띄어서 뭔가 하기 싫으시면은 그렇죠. 땅을 사시거나 건물을 사시면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번호로 한번 눌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복지사님이 얘기한 거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 1번 눌러주시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2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 하시고 디파이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걱정만 하시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음,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디파이에 관련된 것을 내가 건물을 사고 땅을 사는 개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볼게요. 그래도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죠? 복지사님이 보시기에 1번 누르신 거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일단 2번 약간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한 번 더 이제 영상을 돌려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 안 되시면은 일단 1번 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이해하신 분이 좀 많다라고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디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사님이 얘기하시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쵸, 부분은 그쵸. 아주 꿀 정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지구죠, 지구. 지구. 그냥 이 크립토 시장 자체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은 지구고, 지구를 사시든가. 그럼 이더리움은 땅이고, 그럼 XRP는 뭔가요? XRP는 전신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신주? 전신주. 예. 저런 음, 유니스왑 같은 거는 건물이고, XRP는 뭐 인터넷망? 광 케이블? 인터넷망.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동의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더리움의 디파이 산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서도. 네. 그 이유가 복지사님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이 지금
이 디파이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네. 보기에는 그냥 선점 파워가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해요. 선점 파워 먼저 시작했다. 네, 지금 사실 그 이더리움이랑 많이 이제 뭐 사람들이 막 포스트 이더리움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막 에이다를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에이다랑 이제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더리움은 죽이 되거나 밥이 되거나 일단 먼저 시작을 해서 시장을 장악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에이다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지 않으면 시작을 하지 않겠어라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워낙 그 백서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저는 사실 더 좋아하거든요. 되건 안 되건 일단 먼저 음. 시작을 하는 걸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해킹을 당해 보건 뭐 컨트랙트가 마비가 돼가지고 네트워크가 다 뭐 다운이 뭐 돼버리건 뭐건 뭐 네. 크립토 키티가 막 1시간 동안 안 되건 뭐하건 일단은 먼저 해서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 이더리움이 가장 큰 생태계를 갖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제 또 고쳐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서비스들이 점점 고착화되어 가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가장 신뢰받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되었고 또 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이더리움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음. 더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아, 그렇군요. 저도 근데 이더리움을 다 매도를 하고 XRP를 매수했다고 하지만 아직 디파이에 있는 이더리움은 남아 있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 사람들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은 다 바꾼 거지. 디파이에는 아직 이더리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더리움 소액 남아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자,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하는 코인들 많잖아요. 그쵸, 일단은 뭐 그쵸. 디파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체인리크도 다른 건가요? 체인리크도 뭐 있고 뭐 테라 뭐 메이커 뭐 이런 것 뭐 잘 모르겠 저는 그 이더리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스마트 컨트랙을 네. 활용하는 코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쵸, 그쵸. 이더리움과 다른 맞나요? 이더리움 네. 그런 코인들도 맞습니다. 디파이에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요즘에 나오는 코인들 중에서도?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던가 뭐 네. 코스모스라던가 트론이라던가 트론, 에이다, 코스모스, 이오스 요 에이다, 정도까지가 이오스. 이제 지금 음. 네, 당장 뛰어들 수 있는 디파이 가능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네. 그 걔네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거는 걔들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뭔가 그 획기적이면서 뭐 수익률이 좋은 서비스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괜찮은 게 하나 딱 키포인트로 잡히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킬러 앱이 나오지 않으면 그 해당 플랫폼을 사람들이 써야 될 이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태가 이제 점점 벌어지면 이제 빈부격차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살아남지 못할까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을 제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거는 어렵다.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 핫한 뭐 폴카닥 있잖아요. 폴카닥. 네네네. 뭐 그게 뭐 이더리움을 따라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저도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폴카닥에 대해서는 또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 그 많은 분들이 그 프레임을 좀 씌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데 네. 폴카닷이 이더리움 킬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더리움에서 개발을 해서 폴카닷에서 돌려요. 음. 앱을.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시작은 무조건 이더리움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체인에서 시작을 해야 사람들이 투자하기도 편하고 뭔가 그 트래픽을 끌어오기도 편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이더리움에서 하고 폴카닷의 장점이라 하면은
기본 베이스가 되는 릴레이 체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카닷의 땅인 거죠. 폴카닷의 땅이고 네. 그 위에 폴카시당. 이제 파라체인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다른 블록체인이 있는 프로젝트들이 폴카닷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음, 네, 안착을 해서 그 폴카닷 위에서 이 서비스가 돌아가는 거죠. 음, 네, 제가 이것도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네. 비유를 해드리자면 폴카닷은 우주정거장 같은 거예요. 우주정거장. 네,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이제 뭐 이더리움에서 쐈건, 뭐 트론에서 쐈건, 바이낸스에서 쐈건, 아무튼 우주선을 슝해가지고 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우주선만 떠 있으면은 사실 이 우주선만 가지고는 이제 뭔가 그 탐사 활동이라든가 우주 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보잖아요. 각국의 이제 우주국에서. 네. 폴카닷이 그런 종류의 플랫폼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원래 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예. 릴레이 우주정거장으로. 체인이 있고, 예. 파라체인이라는 게 이제 한 레이어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라체인이라는 레이어에다가 이더리움 디앱을 꽂아버리는 겁니다. 음, 예. 약간 그리고 좀 확장성이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쵸. 확장성이죠. 여기 꽂으면 익스텐션 속도가 같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네네네. 코드를 하나 더 꽂아서 간다. 이런 느낌. 그쵸, 그쵸, 그쵸. 예, 더 예, 예. 큰 세계로 간다. 뭐 이런 느낌. 넓은 그쵸, 세계로 그쵸. 간다. 그 대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110V짜리 충전기가 있는데 110V짜리 충전기를 꽂으니까 핸드폰이 충전이 너무 안 돼. 음, 그래가지고 220으로 바꿔가지고 충전기를 다시 꽂는 거예요. 여기 그 컨버터 있잖아요. 네네. 그쵸. 컨버터를 꽂아가지고 이제 폴카닷을 꽂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음, 내 핸드폰이 충전이 너무 잘 되고 속도도 빨라. 결국은 예, 기반은, 결국 그렇다고 내 기반은, 핸드폰이 폴카닷은 아니에요. 음, 결국 기반은 이더리움에서 간다는 거네요. 결국은. 이더리움도 되고 트론도 드론도 되고 되고, 맞아요. 코스모스도 되고. 예.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인터체인들을 다 모아서 이제 컨버팅을 해가지고 꽂아서 성능을 아, 향상시켜주는 그러면은 역할을 하는 게 폴카닷이죠. 폴카닥하고 진짜 비슷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레어 네트워크하고 좀 비슷하네요. 제가 지금 듣는 바로는.